그룹화할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한 월/팀이라는 이 항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집계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엑셀에는 특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하고 집계 자료를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바로 부분합 기능입니다. 영어로는 서브토탈이라고 하죠. 보시는 것과 같은 예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A열에는 날짜가 있고 이 날짜 중에서 특정한 월을 기준으로 집계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월을 추출해내는 작업입니다. A열과 B열 사이에 월 데이터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B열의 열 머리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단축 메뉴 중에서 삽입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A열과 C열 사이에 새롭게 B열이 추가됩니다. B1셀에는 월이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B2셀에는 A열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월 정보를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날짜 정보로부터 월을 추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month 함수입니다. month 괄호를 열고 날짜가 들어있는 A2셀을 선택한 다음 괄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월이라는 문자열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 B2셀에 있는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해서 월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월에 대한 정보들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B열에 새롭게 추출한 월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면 부분합을 이용하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분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분합을 설정할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두어야 합니다. B열에 있는 셀을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데이터 탭의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정렬이 되긴 되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월이 10월, 그 다음에 11월, 12월, 그런 다음에 1월 순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B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문자열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몇 가지 함수를 조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결과값을 이용해서 조건분기 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if 함수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사용했던 month 함수를 조합을 해서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B2셀을 선택한 다음 수식 입력줄에서 if 하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month 하고 괄호를 열고 A2셀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A2셀에 입력된 날짜 값으로부터 월 정보가 추출이 되겠죠. 만약 이 월 정보가 10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이라면 조금 전에 사용했던 month A2 and 월이라는 정보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콤마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인용부 안에 0을 적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1월, 2월, 3월부터 9월에 해당되는 달은 앞쪽에 0이라는 숫자 값을 붙여주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month 괄호를 열고 A2셀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월이라는 문자열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은 다음에 엔터키를 누릅니다. B2셀을 클릭하고 B셀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자동 채우기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B열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 선택을 한 다음 데이터 탭의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렬하고자 하는 순서대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부분합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분합을 구하고자 하는 데이터 내부의 셀을 하나 선택합니다.
데이터 탭의 개요 그룹에서 부분합 명령을 클릭합니다. 부분합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맨 위쪽에 있는 그룹화할 항목으로는 품목이 아니라 조금 전에 추가를 했던 월 항목을 선택합니다. 사용할 함수로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합계뿐만 아니라 개수, 평균, 최대, 최소, 분산이나 표준 편차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합계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을 계산할 항목으로는 수량과 금액을 클릭해서 체크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행머리글 왼쪽에 버튼들이 표시됩니다. 이 버튼을 그룹 윤곽 단추라고 부릅니다.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총 합계만 표시가 됩니다. 2를 클릭하게 되면 각 월에 대한 요약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 3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원래의 데이터와 함께 이렇게 각 월에 대한 요약 정보들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2를 누르게 되면 월별로 요약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더하기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지정한 월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펼쳐지면서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은 특정한 항목 아래쪽에 요약 정보가 표시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요약 정보를 데이터 위쪽에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내부의 셀을 하나 선택하고 데이터 탭의 개요 그룹에서 부분합 명령을 클릭합니다. 다른 항목들은 그대로 두면 되고 맨 아래쪽에 보면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라는 항목 앞에 체크 표시가 있습니다. 이 표시를 해제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겼죠? 총 합계, 그 아래쪽에는 1월 요약이라는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1월이 끝난 시점에서 2월 요약이라는 요약행이 표시가 되고 또 그 밑으로는 2월 정보들이 표시됩니다. 부분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데이터 내부의 셀을 하나 선택하고 데이터 탭의 개요 그룹에서 부분합 명령을 클릭합니다.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모두 제거 명령을 클릭해주면 부분합을 설정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관점별로 요약 집계 데이터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트 2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부분합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항목을 기준으로 부분합을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B열에 있는 월과 C열에 있는 팀, 이 두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부분합을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C열과 D열 사이에 빈 열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D열의 열 머리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삽입 명령을 클릭하면 빈 열이 삽입됩니다. D1셀에는 월/팀이라는 제목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D2셀을 선택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 B2셀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AND 연산자를 이용을 하고 빈 공간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C2셀을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D2셀의 자동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값을 아래쪽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몇 월 어느 팀 이런 식의 자료들이 D열에 채워지게 됩니다. 새롭게 추가한 D열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여러 항목으로 부분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분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부분합을 구하고자 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D열에 있는 셀을 하나 선택하고 데이터 탭의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내부의 셀을 하나 선택을 하고 데이터 탭의 개요 그룹에서 부분합 명령을 클릭합니다.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그룹화할 항목으로 날짜가 아니라 새롭게 추가한 월/팀이라는 이 항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부분합을 계산할 항목으로는 수량과 금액을 지정을 해주고 사용할 함수로는 이번에는 평균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집계하고자 하는 관점, 즉 월과 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평균이 구해졌습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지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한 다음 집계 자료를 만들고자 할 때 부분합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부분합을 이용할 때는 보통 단일 항목을 기준으로 집계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예에서는 날짜 정보를 기준으로 if와 month 함수를 이용해서 월 정보를 추출한 다음 부분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부분합을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반드시 부분합을 구하고자 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사전에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부분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항목을 연결을 한 다음 그 연결된 항목을 기준으로 부분합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